코나 N9입니다. 일반형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솔린 모델하고는 약간의 다른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범퍼 느낌이 조금 다르죠. 기존의 코나 디자인을 조금 개성한 듯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그릴 위쪽에 듬성듬성 3개의 인테이크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미테이션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완성도나 느낌은 좋은 편이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의 MFR, 프로젝션이 아닌 MFR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한번 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컵홀더 테두리 쪽에 있고요. 바닥 쪽에는 풋램프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크러쉬 패드 상단이나 중앙 쪽 그리고 도어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네요. DRL만 켜더라도 광량이 좀 있습니다. LED 타입 헤드램프는 기존의 프로젝션 방식에서 MFR 방식으로 바꿔놨는데요. 일단 테두리 부분이 조금 더 꽉 찬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초점이 그렇게 안 맞는 것도 아니고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모두 저는 MFR 방식이 프로젝션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조사가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일 위로 올린 상태고 가장 아래로 내려보면 각도 조절이 꽤나 되죠. 예전에 상하향 정도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다시 위로 올려볼게요.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오토 모드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상향등하고 하향등의 폭도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상향등은 초점이 아주 좋네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안개등은 없고요. 광원의 폭이랑 직진성 모두 괜찮은 편이고 특히나 이 테두리 부분이 프로젝션, 그러니까 전 코나, 이전 코나에 비교했을 때 테두리 부분이 조금 꽉 차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등까지 전체 다 점등을 한 상태고요. 상향등도 킨 상태입니다. DRL하고 방향지시등 겸하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끝쪽에 LED로 방향지시등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프로젝션 타입에 비해서 광원의 폭과 직진성 그리고 테두리 부분이 꽉 찬 듯한 느낌이 좋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방향지시등이 LED 타입입니다. 투싼도 일반 벌브가 들어가는데 코나에서 LED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프론트 스커트의 디자인도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들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디 컬러랑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과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앞쪽의 인테이크는 뒤쪽으로 공기 흐름까지 유연하게 해주는 기능적인 역할도 수행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모습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형보다 오히려 N9이 조금 더 기존 코나에 가까운 보편적인 느낌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면 측면에서 살짝 꺾어서 보면 라인들이 꽤나 좀 근육질의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안팡지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코나를 보면 자꾸 저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최고 출력은 198마력, 토크는 28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 보면 마치 그 스냅백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개구장이의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앞뒤 오버행, 특히 뒤쪽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서 동일격형의 해치백 느낌도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비교적 넉넉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시승 차량은 휠하고 이 서스펜션 옵션 N 퍼포먼스 파츠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줍니다.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235, 45, 18입니다. 스피닝 휠이라고 해서 이 N 모양의 배지가 이 상태로 계속 고정이 됩니다. 주변부가 돌기 때문에 항상 이 위치에 있다는 것도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안쪽에 스프링이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일반 코나보다 확실히 자세가 좀 낮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외관에서의 차이점은 조수석 휀다, 운전석 휀다 쪽에 N9 배지 있고요. 하단부의 로커 패널도 그렇게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으면서 약간의 포인트만 주고 있고요. 휠 아치 쪽도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어서 어떤 SUV의 거친 느낌보다는 도심형 SUV다라는 것들, 스포티한 차량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뒤쪽에 스포일러 두툼하게 잘 배치되어 있고요. 이 C필러 쪽을 보시면 이 장식 부분이 아반떼 CN7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고 코나에도 있고 현대자동차의 차량들을 보면 디자인 포인트로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구는 앞쪽에서 잡아 당겨줘야 되고요. 가솔린 차량이라서 별도의 요소수 주입구는 없습니다. 이 캡 같은 것도 원터치로 잘 작동을 해주고 있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후측면에서의 느낌도 저는 앙증맞은 느낌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호서스럽다고 할까요? LED 타입의 테일램프, 방향지 시동도 LED로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는 뒤쪽에서 조금 훈훈한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돌격형 느낌이 나죠. 쐐기 형태의 느낌들이 전달이 돼요. 후면부의 느낌은 아래쪽이 떡 벌어진 남자의 어깨 같고요. 위쪽이 좀 좁다랗게 전달이 되는데 테일램프도 약간 작게 배치가 되어 있고 사다리꼴 형태로 위쪽이 많이 이렇게 확 꺾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작아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넓은 남자의 어깨를 형상해 주는 것처럼 떡 벌어진 어깨가 형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확실히 좀 넓은 트레드가 보여지기도 하죠. 디퓨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머플러가 양쪽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한쪽으로 조수석 뒤쪽으로만 나와 있고 머플러 팁만 듀얼로 마무리를 해줘서 그런 점은 N9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균형감이라든가 어떤 바디의 사이즈, 근육질 같은 느낌들은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보더라도 LED로 방향지 시등 해준 거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코나라고 레터링 보이시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N9은 별도로 배지가 안 돼 있고요. 그냥 4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수동식이고 요 위쪽 번호판 위쪽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안쪽의 공간은 SUV답게 그렇게 많이 좁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를 일반 차량으로 보면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조금 있는 편인데 SUV다라는 장르를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죠. 바닥 부분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두툼하게 처리 잘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티로폼으로 꽉 짜여져 있는데 높이가 높지 않아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보시면 꽤나 넓어서 타월이나 케미칼 같은 걸 눕혀서 보관하시면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펑크 수리 킷이 갖춰져 있고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는 조금 더 마무리에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공병원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이런 소소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최근 현대자동차의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접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별도로 안 되고요. 요 위에 요 레버를 잡아당기시면은 2열의 시트백을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접었을 때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각도가 조금 있죠. 완전히 평평하지 않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정리를 했을 때의 공간인데 이 정도면은 뭐 백색가전 같은 거 아주 작은 것들은 싣고 나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높이 부분이 일반 SUV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 정도에서는 차박하고 솔캠 같은 거는 조금 더 보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슬로프가 있죠. 약간 각도가 있죠. 2열 등받이 접은 부분이.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측면에 이렇게 LED로 등 같은 것들은 잘 준비를 해줬습니다.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에는 뒤쪽에 스마트 키 버튼은 없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음각 처리로 되어 있어서 락 언락이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은 블랙 원톤의 레드 포인트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포티한 맛도 있고요. 시트백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N 로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뒤쪽에도 역시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 안전벨트를 붉은색으로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일반 코나랑 같은 디자인의 같은 형태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앞쪽에만 오토로 윈도우가 작동을 하죠. 옵션으로 크렐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맵포켓은 글쎄요, 이 페트병 들어가는 공간은 괜찮은데 이 뒤쪽에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여기까지 좀 쭉 뻗어서 공간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시트는 전동 타입이고요. 조수석도 전동입니다. 럼버 서포트는 2웨이 방식이네요. 4웨이가 아니고. 안장하고 이 등받이에 보시면 레드 포인트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헤드레스트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약간 큼직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제 체형에서는 요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N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렇게 매트도 이게 아마 옵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런 그 소소한 아이템들도 저는 스포티한 감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고무랑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 가져가고 있죠.
풋레스트 적절하고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넷 여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운전석 좌측, 이 운전석 무릎 쪽, 왼쪽 무릎 쪽에 보시면 가지런히 이 버튼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참 깔끔하죠. 제일 끝에 조사각 조절부터 반대쪽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항공기 엔진 타입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동그랗게 공조장치 가져가고 있는데 보기에도 괜찮고 이 조작했을 때 딸깍딸깍 하는 느낌들이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크러쉬패드 상단에도 이 재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어 쪽은 조금 저렴한 느낌들이 나는데 크러쉬패드 쪽에서는 이 정도면은 뭐 준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글쎄요, 요거를 그 N 파츠로 해서 벨로스터 N에 있는 그런 N 핸들을 채택해 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1.6T GDI 엔진은 초반에 약간 우렁찬 느낌이 있습니다. 고속에서 회전 질감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클러스터는 10.25인치 풀 디지털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재미가 있죠. 모드는 총 4가지입니다. 스마트,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전에는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들도 전달이 됐었는데 지금은 잘 대응을 해주고 있죠. 메뉴 같은 것들은 뭐 워낙 현대자동차가 구성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누구라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HUD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컴바이너 타입입니다. 이렇게 끄면 유리가 내려가고 유리에 반사가 되면 더 좋겠지만 차 급을 생각을 해보면 뭐 요 정도의 HUD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 좋은데 조금 좀 작은 듯한 느낌이 있고 아무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추후에 장고장 같은 거에 조금 취약할 수 있겠죠. 스티어링은 일반형과 같은데 이런 그 반 펀칭 돼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레드 스티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N9의 느낌 잘 살려주고 있고요.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패들 시프트도 있지 않았습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꽤나 빠릿빠릿하죠.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고요. 모양은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또 M 배지 있지 않아서 이런 포인트들은 잘 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역시 10.25인치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 AVN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사용하기 편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빌트인 캠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으로 공유하실 수도 있죠. 뒤쪽 카메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어라운드 뷰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뒤쪽만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뭐 유연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주차가 조금 미숙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하단에 물리키 같은 것들 잘 배치를 해주고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이얼 방식으로 볼륨하고 트래킹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에어벤트가 조금 작은 듯 싶지만은 기능적으로 불편함이나 부족함은 없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레드 포인트 또 여기에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가운데에는 비상등 스위치 조작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공조장치는 살짝 꺾여 있는데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소하지만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시면 온도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 조절하실 수가 있죠. 오토도 3단계로 조절이 돼서 무조건 오토 모드 했다고 해서 바람이 확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안전벨트 체킹도 가능하고요. 이 공기정화 기능이 추가가 됐네요.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한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 USB A 타입 포트,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 USB 충전 단자랑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빛을 좀 가려볼까요? N 로고가 들어가 있고 N 파츠로 들어가는 기어 노브, 요거는 참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방식이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조수석도 됩니다. 통풍 시트 했을 때 엉덩이 쪽보다는 등받이 쪽이 조금 더 시원했던 것 같아요. 스티어링 열선도 지원을 해주고 아이들링 스탑앤고도 있습니다. 4륜 구동이기 때문에 4륜 락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죠. 뒤쪽으로 보시면 오토홀드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빛을 좀 가려볼게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추고 있고, 여기에도 공간이 조금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컵홀더는 앞뒤로 넣을 수가 있고, 크기는 같은데 이 높이랑 크기는 같은데 뒤쪽이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더 많이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으로 부족함은 없었고요. 안쪽에 공간은 깊이가 있어서 사용할 때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조명은 추가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크기고, 안쪽에 내장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보강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요 공간에 이렇게 좀 산타페 같이 소소한 수납 공간 하나 마련을 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선바이저는 조명이 위쪽하고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거울 쓰실 수 있고, 위쪽에 조명은 별도로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죠. 저것도 LED네요. 그리고 맵등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역시 LED로 조명은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뭐 일반적인 형태의 스위치인데 한번 작동을 해보면은요, 저는 파노라마 타입도 좋긴 한데 그냥 이런 형태가 조금 난 것 같아요. 오픈 사이드 나쁘지 않고, 글라스 자체가 널쩍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일반형 썬루프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트인 캠 컨트롤도 가능하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나요? 네,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요. 2단으로 열선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닥 공간도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협소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발밑 공간이 꽤나 높이가 있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전장 자체도 그렇고 휠베이스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기존 현대차에 비해서는 막 넓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 급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고요. 시트는 각도 적절하고요. 안장의 쿠션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나 EV 모델은 이 안장 부분이 조금 더 높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일반 가솔린 모델에서는 그런 건 없었고요. 헤드레스트는 좀 단단한 것 같아요. 투싼까지는 단단하고 산타페부터는 좀 앉을만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단 말씀이고요. 암레스트 준비가 되어 있고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네요. 가운데도 이렇게 헤드레스트 갖춰주고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승하차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무릎 공간 적절히 갖추고 있고, 발 공간은 다시 봐도 좋습니다. 에어벤트는 좀 추가해줬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래쪽으로 USB 충전 단자 갖추고 있는 건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옆에 수납 공간도 있지 않았습니다. 센스가 있죠. 조수석에는 워크인 스위치도 있네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좌우 대칭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균형감이 좋습니다. 깔끔하고 가운데 AVN이 적절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형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데, 저는 요 스티어링 휠 요것만 조금 변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코나 N9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먼저 좀 달려볼 텐데요. 일단 이 친구는 서스펜션이 M 퍼포먼스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어링 스프링하고 모노 타입의 쇼바를 갖추고 있는데, 일반 코너랑은 제법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런 튜닝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혹시 나와서 이 N9은 조금 더 재미있게 튜닝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 퍼포먼스 파츠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시승을 해보면 이 내구성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반 애프터마켓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완성도, 차량하고의 매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잘 꾸며줘도 재미가 있지만, 이렇게 이 제조사에서 퍼포먼스 파츠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매칭인데요. 공인연비는 11.3인가요? 11km대 초반으로 알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12km가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봤을 때의 연비는 고속도로에서는 14.5, 14.5에서 15.3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도심 주행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스펜션이 튜닝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니까 아주 탄탄하고 쫀득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MDPS의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들을 셰시라든가 이 서스펜션에서 좀 받쳐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 질량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죠. 휠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 한 4kg 정도의 감량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거는 잘 못 느끼겠는데 어쨌거나 이 쇼컵 쇼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인데요. 그 조합 자체도 현대자동차가 제법 잘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괜찮은 매력적인 파츠가 더해지니까 조금 더 그 차의 운전의 재미, 이 차의 매력 같은 것들이 배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크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반 오디오에 비교를 해보면 저같이 맡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는 됩니다. 뭐 제법 앰프가 쳐주는 듯한 느낌, 저음에서의 탄탄한 느낌도 있고요. 고음에서의 찰랑거림도 일반 오디오에 비하면은 많이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오디오 매니아 분들이 들어보시면 뭐 일반 오디오나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맡긴 사람이 들으면 이 정도면은 뭐 투자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시속 100km는 약 1750, 18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배기량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게 높은 rpm에서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어비도 적절하게 잘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요. 저속 구간에서 조금 촘촘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운전의 재미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은 4기통 치고는 저 1.6T GDI 엔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갤갤갤 되는 느낌이나 앵앵 거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름 진중하면서도 좀 힘있게 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좋습니다. 배기는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충분히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자제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지금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도로거든요. 그래서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동급에서는 저는 이제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 코너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지금 이 흡음재 같은 것들이나 A필러 쪽이나 도어 쪽에 많이 보강이 돼서 아마 기존 코너랑 이 코너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웬만하면은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돼서 좀 잘 해주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블루투스로 이 통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편이 굉장히 좀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도 많이 조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코너에 비하면은 많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그 점도 잘 하고 있는 점으로 장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브레이크 반응도 대단히 좋은 편이라고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레드로 도색이 돼 있고 이 캘리퍼도 그렇지만은 디스크 자체가 대용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잘해주고 있어서 담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아주 잘 버텨줬고요. 요런 그 튜닝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잡소리 같은 것들이 좀 나거든요. 도심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밟아보면 쉽게 잡소리가 나거나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없이 좀 깔끔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완성도가 높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브레이크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차는 N 퍼포먼스 파츠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해주는데요. 특히 HD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간 단속 구간이나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과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서 속도를 조금 높게 세팅하고 달리시더라도 그 구간이 되면은 적절하게 딱딱 감속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가감속에서 이 가속 부분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매끄러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차량이 비었다고 우왕 하면서 나가고 이러면 좀 불편했거든요. 약간 불안감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칭찬해주고 싶고요. A필러 쪽이나 이 도어 쪽의 공명음이나 풍절음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 쪽에서 노면 소음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 차음 필름만 붙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왕 조금 소음 진동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면 이 이중접합 차음 유리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픽으로 보여지는 모드 간의 편차도 재미가 있고요. 특히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는 제법 편차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 공기청정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터널 같은데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알아서 외기하고 내기를 전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형 SUV라고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옵션이나 편의 장비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장비들도 조금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스티어링의 보타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M 퍼포먼스 파츠 그 서스펜션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꽉 잡혀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MDPS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요. 그리고 4륜구동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해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링 구간을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 꽤나 이 날카로운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아주 묵직하고 진중하게 잘 코너를 잡고 유지시켜주는 이런 느낌들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티어의 성향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전자장비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있고요. 또 4륜구동을 채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뉴트럴한 느낌, 웬만한 일반인들이 잡아 돌려가지고는 스티어를 느끼시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전자장비들을 끄고서는 이제 좀 하드코어로 차를 몰아붙이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저기서 느끼실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성향의 운전자라고 하면 안정감 있게 재미있는 펀드라이빙을 나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연비는 공유 연비가 10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평균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요 11km대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도심 주행에서 두 자리가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겨울철이기도 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37에 맞춰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출퇴근 시간에서는 7.8에서 8.5 정도? 9km대도 잘 안 나왔고요. 통상적인 이 교통 흐름이라고 그러면은 약 8.8에서 9.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시승 차량에는 M 퍼포먼스 파츠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으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지만은요. 일단 타이어랑 휠 타이어에서 휠이 블랙 매트 휠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고 약 4.4kg인가요? 경량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 로어링 스프링하고 모노 타입 쇼크쇼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레드 캘리퍼랑 대용량 디스크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이 로스틸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보통 이런 튜닝된 친구들은 가다서다 반복하거나 도심에서 끽끽 소리가 나거나 그러는데 지금 약 6,2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거든요. 물론 시승 차량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 쪽에서 소음 같은 것들도 없고 확실하게 좀 든든한 맛이 있습니다. 초반부터 꽉꽉 잡아주는 이 담력이 마음에 들고요. 로어링 스프링하고 모노튜브 쇼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달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막 와인딩을 즐기거나 이런 운전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일반 코나 가솔린 모델하고 차이가 제법 좀 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도심에서는 약간 하드할 수도 있다는 점, 요 점은 좀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와서 어설프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설프게 튜닝 하시는 것보다는 N9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M 퍼포먼스 파츠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내구성이라는 측면이랑 차량하고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의 그 울컥거리는 느낌도 물론 구조적인 그 특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제어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전 코너에서는 저속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울컥울컥 우울컥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출발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출발을 딱 해보면 특히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둔하신 분들한테 이 차가 일반 미션인지 아니면 DSG인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리시기가 어려울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덕을 주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체가 아주 극심할 때 가다서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이 구조적인 특성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DCT들을 생각을 해보면 확연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상 코나 N9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